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미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16,000선을 돌파하자 미국발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오랜만에 경제지표의 호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하지만 국내 증시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등폭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장 초반 2,0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지금은 2,000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9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 하락을 이끌었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일단 오늘은 멈춘 상황입니다만 외국인들 현물은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500선 아슬아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12월 앞두고 이제 다음 주면 11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네. 12월을 앞두고 변동폭이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랠리를 앞둔 에너지 응축 기간인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종목별 대응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현재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린입니다. 저녁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로 16,000선을 넘어섰고요. 거기에다가 고용지표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넷 옐런 미 차기 의장의 지명자가 또 인준을 통과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발 훈풍 속에 국내 양증시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0시 구간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 오늘 2,000선 가볍게 회복을 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2,000선을 이탈하면서 현재는 1,999원대에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락 반전했다가 또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37포인트 상승하면서 1,999.15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291억 원, 기관 34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6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장 초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0.6% 상승하면서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보였는데요. 지금은 기관이 하락 반전한 모습, 이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3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팔고 있는데요. 기관 장 초반에는 매수 흐름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과 연기금 쪽으로 매수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매도 우위를 점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에 관련된 소송 배심원 판결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14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기아차 제외하고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눈에 띕니다. 2%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 반도체 강세 영향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우선주도 함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98만 원 선, 100만 원 이탈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오늘 흐름 좋습니다.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전기료 인상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홈쇼핑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CJ 오쇼핑, GS 홈쇼핑 모두 2%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장 초반 1% 이상의 상승세 보였다가 지금은 0.48%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 2거래일 연속 쉬어갔던 CJ ENM 오늘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98% 상승하면서 3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줬네요.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 또 이슈에 관해서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수급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환율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60원 선 초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0전 하락한 106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시각 떠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대표 게임이죠. 이 블러드앤소울이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 이상의 급등 흐름 보이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제조 업체인 이 한진 PNC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NS홈쇼핑이 시가총액 예상치보다 좀 더 웃돌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3,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YG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 하반기의 수익성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지면서 4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4억 달러의 대규모 해외 주식 예탁 증권을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 이상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동양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규모 감자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오늘 하한가 직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 이상 급락하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회 공시는 오늘 오후 6시에 이 감자설에 대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료를 5% 인상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 이어갔었죠. 거기에다가 부채를 감안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이런 결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정보공학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DI가 올라와 있습니다. 싸이가 연내에 음원을 발표할 수 없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싸이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이상 급락 보이면서 9,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벽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이틀 연속 급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장 출발부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거래가 좀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 오늘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대감 속에 이달 들어서만 이 180% 이상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14% 이상 급등하면서 1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00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핫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을 고려한다면 금융과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01엔대까지 하락해 7월 10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종이 실적 부진에 루머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본이 취약해 유상증자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최근 SK건설은 대규모 유증을 발표한 것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GS건설은 난데없는 부도설에 최근 급락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분석해 주실 분은 동양증권 명동 WPC의 정윤성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의 핫한 키워드 4가지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장중에 101엔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엔원 환율이 1,050원도 이탈해서 1,0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엔저 현상이 이제 추세적인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주는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키워드 중에 주목하시는 부분 어떤 것들인지요? 예, 우선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는 달러당 101.11엔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7월 10일 이후로 4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엔화는 22일 오전 7시에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전날보다 0.141엔 하락을 한 달러당 101.16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측면인데요. 엔원 환율은 지금 1,050원 수준에서 지금 당국 개입이 또 양상에 보일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가 지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지표 호조가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반응에 성공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저점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01엔대로 진입을 하면서 엔 원 환율이 지금 1,050원을 밑돌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수업 청구 건수는요 32만 3천 건인데요. 전날 지난 9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엔원 환율은 지금 연저점을 하회할 특별한 지지선이 지금 1,000원까지 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에 대한 당국의 방어가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수록 지금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IT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가 강세,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 때까지 우리나라 수출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일본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IT 쪽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환율 부분은 또 후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국내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 외화를 많이 벌어올수록 워낙 또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후적인 관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법원에서 삼성의 애플에 대해서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 배심원단이 2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080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 원을 물어주게 되는 결과인데요. 이 같은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억 7,978만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이 요구한 5,670만 달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죠. 지난해 8월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1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시고 판사인데요. 이 판결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내야 될 배상금 가운데 6억 4천만 달러만 우선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다시 결정할 것을 명령을 했던 바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지난 10일부터 다시 공판이 열린 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시 입장을 통해서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근거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세 번째 루머는요. 루머에 휘청 건설주의 무슨 일이인데요. 건설업종 최근에 실적 부진에 루머까지 겹치면서 이중교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6.83%까지 마감을 했죠. 83%까지 밀렸었고요. 58,600원까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날 또 난데없는 부도설에 휩싸였던 GS건설 같은 경우도 8%까지 급락을 했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GS건설이 해외 사업장에서 추가로 대규모 손실이 냈으며 내년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좀 퍼진 탓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이달에만 23%, 20% 급락을 해서 지금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자본이 취약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SK건설 같은 경우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이러한 악재가 불똥이 좀 튀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자기 자본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대규모 적자가 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막아질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가 앞으로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해서 엔저 기전은 이어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나 IT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품질 경쟁력이 더 우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들어봤고요. 건설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잠재적인 부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힘이 증시 반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간단한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던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금 쪽에서 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막대한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요. 저가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증시가 폭락을 했었을 때 저가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구원투수의 역할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은 코스피 박스권 트레이딩의 중간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를 본다고 한다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 내에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적어도 30%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쪽은 지금 낙폭이 컸던 그런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그다음에 증권주는 가장 금융주 중에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은행주에서는 신한주죠.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그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비중이 큰 키움증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은행과 증권주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오후장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명동 W 프리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텐 금요일의 간판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박 PD의 드림하이 함께하는 날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있는 박종호 PD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12월을 앞두고 변동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쪽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을 상당 비중 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박 PD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요즘 이게 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TV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참여를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 보시면 꼭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이 박 PD의 드림하이 코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댓글로 달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박종호의 드림하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정재훈 멘토님 덕분이겠죠?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박 PD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이 어떤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종호 PD의 드림하이 현재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최근에 담았던 한스바이오메드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 삼성물산과 이녹스가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삼성물산입니다. 3%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최근에 상승세 힘입어서 3%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녹스가 한 2.5%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종목만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AS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마이너스 권역입니다. 이녹스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따져보게 되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좀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녹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요. 4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현재 가격이 24,75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28,5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한 15%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24,000원부터 23,000원 가격대까지 오게 된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를 15%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2,000원 정도로 좀 잡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이에요. 박 PD께서 직접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삼성물산 지금 이제 약보합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건설 섹터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주도 섹터는 일단 아닙니다. 2순위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약간의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절 가격을요. 일단은 매수가가 67,000원 정도의 매수가 편입이 됐으니까 손절가를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61,5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익절 처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현재 건설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박 PD께서 아주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주일 내내 밀렸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1선 정도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손절가는 31,000원 정도로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부분들도 37,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여유있게 좀 끌고 가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SK 하이닉스는 좀 홀딩 관점 유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약간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용에 대한 관련 생각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 이 보톡스로 상승했던 게 메디톡스입니다. 그리고 필러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슈월스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팅 이 기술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 일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 또한 상당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내년뿐만이 아니라 2015년도까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한번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2만원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13,300원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녹스는 이렇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23,000원에서 24,000원대 구간으로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10% 정도, 15% 정도 더 사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물산은 익절 가격을 6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삼성물산은 기관의 수급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건설업종 전체에서 불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손절 가격 아닙니다. 익절 가격으로 61,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그대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요. 한스바이오메드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내려온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박종욱 PD도 이 AS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AS에 궁금한 점도 있긴 한데 제가 요즘 이게 주식을 보니까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이게 종목이 당연히 올라갈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멘토님 요즘에 보면 이제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녹스 같은 종목도 이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유일하게 손실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불만을 표하시는 건 훨씬 이 상황에, 그죠? 불만보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수급적인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대형주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팅을 대형주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신 쪽이나 기관 쪽에서 일단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대형주 쪽으로 이제 줄줄이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고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일단은 화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즉 대형 섹터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중소형 섹터를 선호하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 섹터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소외를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상당히 좀 힘드실 겁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되면 이녹스 차트를 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녹스 차트는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일단 일렬로 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대형 섹터로 보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역배열 종목군들을 많이들 매매를 하십니다. 왜? 과거에 28만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라 반에 반토막까지 났었죠. 58,000원까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 이거 진짜 싸다 라는 생각에 매수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거래소 종목군들도 이 대형주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자, CJ ENM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냐면 SM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차트를 잘 기억을 해 보시고요. SM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SM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은 빠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네. 지금 말씀하신 역배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정배열 종목을 투자하자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배열 종목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사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좀 정배열 중에서도 이 가격대면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그걸 볼 수 있는 좀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배열에. 팁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자, 예를 들면 한번 제가 관심권에게 놓고 있는 종목군들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아마도 이 10월 달에, 강남 쪽에서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인터파크예요. 8,000원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왜 하냐면, 최근 들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배열 중에서도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저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매수 포인트로 가담을 하면 상당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라이콤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라이콤도 보시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적은 괜찮았었어요. 근데 항상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돌파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주식 승천의 포트로 구성이 돼 있죠.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타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추세 하단권역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지금 이 박 PD의 드림하이에서 보시면서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두라는 기업이에요. 만두라는 기업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죠. 목표가를 익절가를 조금씩 높였었는데 익절하자마자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NC소프트 벌써 어느덧 2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웃지 마시고요. 저도 속이 쓰리니까. 네. 자, 이 보시면 팔자고 해서 팔았어요. 팔자고 해서. 근데 벌써 23만원이란 얘기죠. 즉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추세대를 그리고 나가는 종목군들은 추세가 확실하게 이탈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태워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권역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각이 그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면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혹시 NC소프트 지금 막차 탑승은 좀 어려울까요? 빈정상에서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멘토님 그때 익절하라고 하셔서 그 가격이 원칙적으로 익절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지금. 뭐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네. 정재훈 멘토님의 멘토링을 들으면서 박종호 PD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박종호 PD의 두 번째 목표를 확인하고 갈 시점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이 두 번째 드림은 잊고 있었지만 캠핑 장비 마련하기입니다. 약 200만 원대 캠핑 장비 마련하기인데요. 박종호 PD와 정재훈 멘토의 관심 종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목표 달성 시에는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이대로 캠핑 장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캠핑 난로부터 먼저 사야 될까요? 정재훈 멘토님이 듣기로는 캠핑 마니아라고 듣고 있는데 캠핑 난로는 한 얼마쯤 하나요?
글쎄요, 제가 난로는 사보질 않아서. 여름에만 다니시나 보다. 네, 여름에만 좀 다니는데 아마 이거 하게 되면 전기장판하고 전기요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로 때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00만 원 갖다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이 수익을 좀 내가지고 살 수 있을지. 네, 그렇다면 가셨던 캠핑 장소 중에 또 추천할 만한 곳도 있나요? 아직 뭐 캠핑 장비 마련하지도 못했지만. 가족들 데리고 가면 정말 힐링이 되나요? 말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쳐야 되죠. 네. 놀러 가서 또 집사람 안 사람한테 밥을 하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네. 직접 텐트 하세요? 치자마자 밥 해줘야 되죠. 밥하고 먹여야 되죠. 먹여놓고 난 다음에는 냇가 같은데 계곡에서 또 물놀이를 또 해줘야 네. 되잖아요. 또 제가 하죠.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꿈은 이렇게 캠핑 장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희망을 싹 앗아가 버리시면. 근데 나름대로 이게 공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 딸이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계곡을 한번 캠핑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그 보면서 참 좋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었거든요. 이 겨울에 혹시 정호 PD도 아토피가 있나요? 저는 피부가 건조한데요. 근데 네. 이 겨울에 계곡에 들어가란 말씀이죠. 여름이었었죠, 여름. 이미 가을이 다 지나고 있어요, 멘트는. 그 어쩔 수는 없는 부분들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얼음을 깨서 얼음 물에 낚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멘트 지금 가을이 지나고 있는데 빨리 수익을 안겨주셔야죠. 지금 한겨울에 떠나게 생겼습니다, 캠핑. 바꾸죠. 스키장, 뭐 스키보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네, 너무 추우면은 박정호 PD 거실이라도 캠핑을 쳐가지고 좀 캠핑하는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빨리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캠핑 장비 빨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관심 종목 뭐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혹시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 이제 철강 업종이 네. 4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의 그 상향 밑에 맴돈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2013년도에 이제 이미 철강 업종은 모든 업종들이 다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 철강주의 대장인 포스코를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세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전기세 인상 중에 가장 큰 이게 타격을 받는 업종이 철강 업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전기세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이 가장 큰 수혜가 이게 판자재류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광 비중이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출에.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멘토님, 지금 포스코 ICT 가격의 바닥은 맞는 건가요? 네, 포스코 ICT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기가 들고 온 종목도 포스코 ICT 함께 당황했습니다. 가주시죠. 포스코 ICT는 뭐 그냥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자, 포스코를 한번 보자고요. 포스코를 좀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일단 이 전기세 인상을 하면서 그래도 리스크적인 요인을 가장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포스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바닥이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그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역배열에서 해야 되고 정배열에 있어서는 추세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에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철강 섹터도 돌아서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 포스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63만 원대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지금 주가가 241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241선을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즉 진바닥은 이미 한 번쯤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큰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이중 바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32만 5천 원 정도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추격으로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32만 원부터 한 31만 7천 원 정도대까지, 그러니까 32만 원이면 약 61선 정도입니다. 32만 원부터 31만 7천 원 정도대까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좀 저항대로 자기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는 약 한 33만 5천 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31만 원을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손절가도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철강 섹터를 하게 된다라면, 순수 철강 섹터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포스코보다는 오히려 현대제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대제철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HTS가 바뀌고 있진 않으니까 일단 바뀌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자, 현대제철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포스코의 위치가 한 요 정도대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41선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241선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추세대를,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이미 잡혀져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것이고, 지금 박 PD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업황을 보고 바닥권에 이제 서서히 돌아나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멘토님, 제가 포스코가 이제 바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초보로 이제 입문을 해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바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그 바닥이라는 거를 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닥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을까요? 저도 바닥이라는 걸 확실하게 찾는 법만 안다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바닥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우선 바닥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죠. 업황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거고, 거래량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나간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포스코의 예를 들어 차트를 보게 되면 28만 6천 원이 바닥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지나고 나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거의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 폭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좀 있을 겁니다. 분석 도구 툴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50%의 조정을 받거나 61.8%의 조정을 받습니다. 즉 상승폭에 대한 조정의 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부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보통 50%의 조정이 한 61.8%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61.8%의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재차 바닥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진 바닥 부분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분의 한 반 정도 이상이 밀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보통 이 바닥 권역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50%에서 61.8%가 통상적으로 좀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철강이 철강이는 단단하고 이제 굵지 않습니까? 철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을 좀 장기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장기로 본다면 포스코는 기간하고 목표가는 또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목표가나 언제, 얼마나 기간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포스코를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절은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OC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OCI라는 종목이 있는데 샘플러스의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이 자리대죠. 15만원 정도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OCI 장투하면 더블 갑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지금 현재 32만원 정도, 32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장투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적어도 50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멘토님 아까 이제 포스코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현대제철도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TV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현대제철을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매수가하고 목표가 이제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현대제철 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 사시기 바랍니다. 조선 섹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섹터라든가 이런 쪽 화학 섹터라든가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 있죠.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고요. 현대제철은 조금 더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현대제철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60일선 부분이 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N자로 밀려 내려오고 좀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 밀릴 수가 있느냐? 맥시멈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78,000원에서 79,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현대제철보다는 현재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선과 화학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거네요. 철강 쪽에서 굳이 택하자면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박정호 PD는 굳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굳이 포스코를 선택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물어보시고서는 들고 나오신 포스코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정호 PD의 드림아이, 박 PD의 드림아이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최종적으로는 포스코를 20% 담게 되고요. 현금은 30%, 네, 한스바이오메드, SK하이닉스, 이녹스, 삼성물산 그대로 들고 갑니다. 네, 오늘 새롭게 의견을 주셨죠. 삼성물산은 익절가를 상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손절가 상향이 아니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10% 추가 매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 새롭게 박종호 PD가 야심차게 들고 오면서 신규 편입하게 됩니다. 네, 또한 정재훈 멘토님의 또 강연회가 있다고요? 네,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장소는요, 지금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일단 여의도에 좀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도 전철을 이용하시면 여의도 5호선 여의도 여기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일단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 건물 이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 13층에서 좀 진행을 하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주말장 대응 전략, 그 연말 대응 전략하고 일단 평생 쓸 수 있는 기법을 2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겁니다. 무료로 강연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박 PD의 드림바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드시고요. 핫텐에 들어오시면 종목에 관한 AS와 궁금증 정재훈 멘토님의 직접 답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핫텐은 정재훈 멘토와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